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AI 시대, 인공지능이 점점 더 우리 삶을 지배하고 기술 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전 세계를 이끌 언어가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 중국어? 어쩌면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할 그런 언어들이 떠오르겠죠. 하지만 요즘 AI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예상 밖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글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한글이죠. 그런데 한글과 인공지능, 이 두 단어가 어울린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전통 문자 체계인 한글이 어떻게 최첨단 기술의 상징인 AI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의문은 제가 처음 한글과 AI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을 때의 의문과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의 한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언어학자이자 데이터 분석 연구원입니다. 유럽 중심의 AI 연구에 몰두해왔던 저로서는 한글이 AI와 관련된 주제에서 떠오르는 키워드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글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연구는 주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같은 서양 언어에 기반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발전에 집중되어 있었고, 한글은 저에게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소수의 문자 체계일 뿐이었죠. 한글이 창제된 배경이나 그 과학적 설계에 대해서도 그다지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이 인공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던 중 저는 놀라운 데이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이 AI 언어 모델 학습에서 유독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이 결과를 접했을 때 저와 연구소의 다른 동료들은 솔직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한글이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학습되고 그 정확성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한글이라는 소수 언어가 어떻게 세계 공용어로 쓰이는 영어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글의 이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고 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마주한 문제는 한글이 다른 언어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양의 데이터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I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인데 한글은 사용 국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데이터 양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AI 학습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글의 구조와 그 창제 원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글에 대한 저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글은 그저 쉽고 편리한 문자라는 단순한 정의를 넘어선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 단순히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즉 AI가 이를 인식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장점을 가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글의 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AI가 글자와 발음을 학습하는 속도가 빠르고 정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른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한글은 훨씬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 덕분에 한글은 AI 시대에 완벽하게 맞는 언어였던 겁니다.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그리고 기계 번역에서 한글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뛰어난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문자는 단순히 시대를 앞서간 발명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첨단 기술 시대에 최적화된 언어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가를 알아보기 위해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향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글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여러 전문가들과 만나고 실제 한국의 AI 기술 현장을 직접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접한 한글의 놀라운 진화와 한국의 디지털 혁신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글이 AI 시대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디자마자 느낀 것은 한국의 디지털화된 사회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된 이 환경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교통 시스템, 공공 서비스, 심지어 일상적인 상거래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 기술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한글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글은 그 어떤 언어보다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과 결합되어 있었고
이것이 한글의 위력을 더욱 실감하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연구원들은 인공지능이 한글을 얼마나 잘 학습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여러 흥미로운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문자 입력과 음성 인식, 그리고 자연어 처리에서 유독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실험 중 하나는 음성 인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기반으로 한 음성 인식 AI와 영어를 기반으로 한 AI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언어 모두 같은 조건 하에서 동일한 문장을 인식하고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이었는데, 한글을 사용한 AI는 영어보다 더 높은 정확도와 더 빠른 속도로 문장을 인식했습니다. 한글의 발음과 철자 구조가 매우 일관성이 있어 AI가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오차율이 현저히 낮았던 것이죠. 영어는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불규칙적인 예외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AI가 이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계산과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음절을 이루는 간결한 구조 덕분에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글은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는 체계적인 언어였고, 이 덕분에 인공지능이 이를 학습할 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작업에서도 한글은 다른 언어들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한국의 AI 연구원들은 한글의 이 장점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AI 기술과 결합해 한글을 기반으로 한 여러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글이 이렇게까지 AI와 잘 맞을까요? 그 답은 한글의 탄생 배경과 그 창제 원리에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그는 단순히 백성들이 읽고 쓰기 쉬운 문자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인 문자를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한 것이죠.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철학적 개념에 기반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이미 창제 당시부터 과학적인 접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효율성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라는 것을 넘어서 AI 시대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AI는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만 한글의 구조적 특성 덕분에 적은 데이터로도 충분히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AI의 학습 시간을 단축시키고 더 적은 자원으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가진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글 데이터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사용하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AI 학습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셋이 영어, 중국어 등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이는 AI가 한글을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어는 문장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위치가 바뀌어도 의미가 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AI가 문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를 포함한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했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와 기술적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I가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설계는 문자 하나하나가 음성학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음절을 만들고 그 음절 하나가 발음과 바로 직결되는 구조. 도착한 저는 한글과 AI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독일에서 연구하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음성을 입력받아 바로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특히 한국 정부와 여러 기업들은 한글 데이터를 더 많이 축적하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한글의 미래 가능성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설계한 이 문자가 이제는 AI 시대에서 그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 분야에서 어떻게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구와 발표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AI와 한글의 결합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발표 전날 중요한 데이터를 일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준비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면서 저는 큰 혼란에 빠졌고 발표 준비는 엉망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국의 연구원들이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글의 간결함을 믿어보세요. 그 말에 따라 저는 다시 한번 한글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남은 시간 동안 빠르게 데이터를 재정비하고 발표 자료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한글의 강점을 실생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의 직관적이고 체계적인 특성 덕분에 저는 데이터를 빠르게 재구성할 수 있었고 발표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발표 당일 저는 많은 긴장 속에 컨퍼런스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의 연구 그리고 한국에서의 여러 경험을 종합하여 AI 시대에서 한글이 가진 힘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전날 발생한 자료 손실 사고로 인해 제 발표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느꼈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글의 본질적인 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저는 제 자신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글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기에 제가 준비한 내용도 그 특성을 반영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 발표는 한글의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철학과 과학적 설계, 그리고 그 놀라운 구조적 특성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처음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문자 체계가 AI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쉽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이 전통적인 문자 체계가 현대 기술과 얼마나 잘 결합되는지를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입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할 때 그가 염두에 둔 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읽고 쓰기 쉬운 문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AI 시대에서 한글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청중들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글의 독특한 자음과 모음의 결합 구조,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는 규칙성,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AI가 학습할 때 어떻게 장점으로 작용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국에서 직접 확인했던 여러 AI 실험 결과들을 공유했습니다. 한글이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에서 보여준 탁월한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하자 청중들은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한 점은 바로 한글의 확장성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 때 자음과 모음만으로 수많은 음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했죠. 이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입력만으로도 복잡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큰 장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수많은 발음 변형과 불규칙적인 문법 규칙으로 인해 AI가 학습하는데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한글은 그 자체로 논리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어 AI가 적은 데이터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세종대왕의 숨겨진 비전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 그는 그저 당대의 백성들만을 위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미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창조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고려했던 음성학적, 철학적 설계는 AI와 같은 최첨단 기술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놀라운 구조였던 것이죠. 세종대왕은 아마도 이런 AI 시대를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창조물인 한글은 오늘날 AI 기술과 완벽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이 위대한 유산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남긴 미래 지향적인 비전이 단순한 역사적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AI 시대에서 다시금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글의 가치를 재조명한 것이죠. 한글은 그저 한국의 전통적인 문자 체계가 아닌 미래의 기술 발전과 함께할 글로벌 언어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의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글이 AI 시대의 주도적인 언어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저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한글은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잠재력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I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한글이 그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였죠. 그렇기에 저는 발표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글은 이미 AI 기술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한글이 AI 시대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저는 한글이야말로 AI 시대의 주도적인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연구자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발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끼며 이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남긴 이 혁신적 유산이 현대 AI 기술과 결합해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지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행사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연구자들, 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심지어 교육 분야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글과 AI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글이 AI 시대에 최적화된 언어라는 저의 연구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그 가능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표 중에 나왔던 데이터와 실험 결과들이 그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한글이 가진 효율성, 구조적 장점, 그리고 그 미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한글의 세계적 가치가 점점 더 알려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같은 언어들이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가진 고유한 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한국의 놀라운 기술 발전과 함께 한글이 가진 특성은 충분히 세계적인 언어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후 저는 독일로 돌아가서 한글과 관련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AI 시스템에서 한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한글 데이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텍스트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한글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알고리즘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한글이 AI에서 얼마나 강력한 언어인지에 대한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글이 AI 시대의 주도적인 언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AI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구조적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잠재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한글의 효율성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글의 이러한 강점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히 한국의 문자 체계가 아닌 미래의 글로벌 언어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AI가 주도하는 미래 사회에서 한글은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문자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AI 시대에 다시 한번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AI 시대가 더욱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글은 AI 기술과 더불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글의 힘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I 시대의 주도 언어는 한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며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글의 위대함을 함께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한글과 AI의 결합이 어떤 혁신을 불러일으킬지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럼 여러분도 이 흥미로운 여정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